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인 전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얼마 전에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에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내용이고, 좀 인사이트를 빨리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에 참여해서 미리 인사이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하셨나요? 저는 사전 투표에 이미 투표를 완료했는데요. 투표하는 것 보니까 이제 새 정부가 탄생하는 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면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공약들이 전부 시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방향이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정책뿐만 아니라 대내외 변수, 그러니까 뭐 금리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보고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전세가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서울 상급지의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근거가 전세가율인데요. 현재 서울 상급지 주요 단지들의 전세가율은 대략 35에서 45% 정도 됩니다. 재건축 단지는 이거보다 더 낮겠죠? 이 단지들의 평균 전세가율이 대략 55% 수준인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이것은 그만큼 거품이 껴있다라는 방증입니다. 현재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거품이 낀 상태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품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락의 폭도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하락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온다면 전체가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상승장에서는 같은 상승률로 상승해도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같은 하락률로 하락하더라도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사실 갈아타기의 절호의 찬스죠. 만약 하락에 베팅을 하고 계시다면 이 타이밍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 가장 유심히 봐야 할 지표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전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지의 전세가율은 평균 대비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거의 전저점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전세가율이 이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현재 호가를 반영해서 전세가율이 더 낮아진다면 하락의 확률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은 커지면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매매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서서히 상승하는데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면, 그럼 전세가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거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겁니다. 거품의 크기가 작아지면 또다시 상승 동력이 생겨서 치고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향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질 확률이 높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전세 매물이 별로 없고 이미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급 물량이 국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세가도 차이가 있지만, 공급이 별로 없는 지역을 보면 4,30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겨우 27개 있고, 이 정도로 전세가 굉장히 귀합니다. 상급지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긴 한데 매매가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랑 내년을 거쳐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서울 전체의 상승 동력이 돼서 상승의 기류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 때문에 전세 매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세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 상급지 주요 단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관심 있고 가고 싶은 단지의 전세를 트래킹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현재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전세 매물은 몇 개가 있는지, 전세 가격은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면 흐름이 보일 거고 예측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태어나고 새 정부가 나오면 아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질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뜨거우면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토어제 지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금융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더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예측하는 것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인 전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매매와 전세가 붙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매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전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단톡방 링크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렸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1:1 맞춤형 상담인 시크릿 큐레이팅도 많이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